만나면 좋은 친구 MBC. 더워. 왜 이렇게 덥냐. 이럴 때 시원한 수박 딱 하나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수미 씨, 빨간 수박 말고 노란 수박 어때요? 응? 빨간 수박이죠. 무슨 노란 수박이에요. 세상에 노란 수박이 어디 있어요? 노란 수박이 있습니다. 참외처럼 샛노란 껍질에 속까지 노란 달콤한 수박입니다. 수박은 빨간 맛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충북 진천에서 아주 특별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더워. 해 쨍쨍한 것 봐. 눈부셔. 여름날의 이곳은 충북 진천입니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는구나. 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 찾으러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맞으세요? 네네, 진천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란 수박을 짓고 있는 농부 서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민석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여름 대표 과일하면 수박이잖아요. 수박은 빨간색, 빨간 맛. 그런데 우리 담당 PD가 글쎄 수박이 노란색, 노란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우리 집에서는 빨간 맛도 있고 노란 맛도 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빨간 맛도 있고 노란 맛도 있어요? 어디? 요거 노란색.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노란색이 있네 진짜. 우와, 샛노란 이것의 정체가 진짜 수박이라고요? 이거 참외 아니에요? 참이 아니고 수박 맞고요. 저희 농장에서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노란 수박입니다. 노란 맛이라는 거 못 먹어보셨잖아. 내가 한번 당장 뽀개 드려볼게요. 당장 뽀개주세요 그러면. 와 속도 샛노라네요.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랑으로 꽉 찬 이것이 진정 수박이란 말인가요? 확실히 더 아삭아삭하고 달아요. 그냥 설탕물 마시는 것 같아요. 되게 단데요? 수박의 편견이 와사삭 깨지는 노란 수박. 정말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노란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건축업도 한 18년 해다가 돈을 많이 못 받는 게 있어갖고 아는 동생들이 한번 수박 농사를 접으라고 그래서 15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박 농사는 농민들이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짓 없이 돌려주는 게 농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마음에 맞는 고향 선후배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박 재배를 시작한 신나는 농부. 처음에는 평범한 수박을 재배했지만 갈수록 수박에 대한 욕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노란 수박은 이제 진 게 올해 처음으로 진 겁니다, 이게. 노란 수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자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라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해보는 거니까는 제 나름대로의 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보려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신나는 농부의 노란 수박. 수확 좀 거들어 볼까요? 수박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T자로 이렇게 잘랐어요, 옛날에는. 기억나요. 네, 지금은 여기서 한 5cm 정도만, 꼭지에서 5cm 정도만 된 거는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수박 수확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수박을 가위로 똑 따주면 끝. 참 쉽죠? 와 이거 보세요. 확실히 보통 수박보다 훨씬 가볍고 작아요. 자, 제 얼굴과 비교해보면 속속속속 가려진다. 어때요? 제가 1년 전에 수박 수확한 적이 있는데 훨씬 편해요. 근데 왜 이렇게 수박 수확하는 게 편하지? 농부님 네. 수확하는 거 왜 이렇게 편해요? 이거는 땅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허리에 있잖아요. 일하기 제일 편한 게 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리 높이로다가 수직 재배를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박은 무게 때문에 땅에서만 재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라. 신나는 농부는 2022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면서 재배 방식을 수직 재배로 바꿨답니다. 일단 앉았다 일어났다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가면서 순을 치기 때문에 허리도 진짜 안 아프시고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충해가 없고
수박이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잘 큽니다. 그러고 보니 수박이 동글동글 예쁘게 자란대요. 수직 재배 방식으로 수박을 키우면 다양한 장점들이 많다는데요. 무엇보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아이고. 아이, 농부님. 네. 아, 이게 수박 하나하나는 가볍고 작고 좋은데 이것도 또 수박이라고 한 대 뭉쳐오니까 좀 무거운데요? 가볍긴 한데 수박할 게 막 한도 많으니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1kg, 네. 1.7. 이거는 2kg. 수직 재배로 수박을 재배하면 관행농에 비해 수확량이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수박이지만 많은 양을 수확해서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땀으로 샤워를 하게 된답니다. 야, 이거 자꾸 가볍다고 해도 계속 3, 4kg씩 드니까 힘든데요? 너무 힘드시죠? 네, 자꾸 일하니까 너무 지치는데요. 그럼 수박 하나 쪼개 먹고 합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무더운 여름날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해줄 시원한 수박 대령이요. 와, 먹을 시간이요. 너무 좋은데, 야, 제가 알고 있던 수박들이 다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 이름을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일단 망고 수박이라는 건데요. 오, 들어봤어요. 망고 수박인 네. 거구나. 요거는 이제 우리네가 주로 먹는 빨간 수박. 요거는 이제 노랗고 속도 노란 선라이즈. 선라이즈. 네. 겉은 초록, 속은 노란 수박. 와. 초록에 속이 빨간 수박도 있고요. 소리가. 겉도 노랑, 속까지 노란 수박도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까지 가미된 색색의 수박입니다. 뭐부터 먹어봐요? 질 앞에 있는 거 드림 망고 먼저 드셔보세요. 주황색. 맛있죠? 시원하고 당도도 높게 만드는 거고 알맹이를 먹어보시면은 깍두기 마냥 아삭아삭한 소리가 날 겁니다.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깍두기 씹는 맛인 것 같아요. 아삭아삭거리고 그 아삭아삭거리는 소리를 내가 또 귀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섬유질이 일반 수박보다 더 많다고 그러네요. 섬유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겉은 노랗고 속은 빨간 수박 또는 겉은 까맣고 속은 노란 수박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선라이즈처럼 겉과 속이 모두 노란 수박은 없어요. 그래서 타품종과 차별성을 두고 시장성을 키우기 위해 오랜 연구 개발 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라이즈 수박은 잘라서 먹고 남은 수박도 보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가 큰 수박보다는 이제 덜 나오니까 중소가종이 이제 먹기가 편합니다.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그럼 일하러 가셔야죠. 안 돼! 가셔야지 얼른 일해. 열심히 먹었으니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수직 재배 하우스라 한결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네요. 농부님,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저 위에 밭으로 넘어가야 돼요. 저 위 바로 밭으로 가자고요. 저 다음 위에? 밭으로. 다음 밭이 또 있어요? 네. 신나는 농부는 무려 12동의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부님, 네. 여기는 수직 재배가 아니네요? 여기도 물론 수직 재배하면 좋겠지만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직 재배 하우스의 유일한 단점은 시설비. 고가의 시설비 때문에 모든 수박을 수직 재배로 할 수가 없다는군요. 이렇게 잘 익고 맛있는 수박 어디로 가요? 이제 중도매인들을 가락동이든지 경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경매장으로 항상. 반응이 어때요? 반응도 좋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런 수박이 처음 봤다니까는 경매사분들도 선호를 하고 참 좋아합니다. 신기해하고. 처음 심어보는 거라 사람들이 이 겁을 내시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겁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일반 수박 재배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종묘회사에서 종자회사에서 품종을 씨앗을 더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농민들이 더 많이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진천에서 노란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서민성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여름의 맛 수박은 노란 수박 맛! 여름 대표 과일은 다름 아닌 수박이겠죠. 과육이 풍부하고 수분이 가득한 데다 달고 맛있는 수박. 빨간 맛도 좋지만 노란 맛도 일품이랍니다. 덥네요. 아우, 여름이라 더워. 양스타 힙한입의 양스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요, 바로 개관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뜨끈뜨끈한 힙한 곳입니다. 사실 오늘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야? 여긴가?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 공정 과정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곳. 양스타의 힙한 리뷰 시작합니다. 야, 신상이라더니 진짜 엄청납니다. 요, 뭔가 중압감이 느낄 정도로 으리아리리 건물. 이 건물 어떤 건물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또 제 이름을 띄우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간, 웅장하고 좋은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크력 38 광양 홍보관이고요. 저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42년의 여정과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상생형 미래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힙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간 좀 즐겨볼까 하는데 네네. 즐길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들어가시면 이머시브 영상관도 있고요. 역사전뿐만 아니라 철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제철 공존존과 그 세계의 제품 전시존, 비전 영상관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이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정말 색다른 것들이 이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한 공간, 재미나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 중인데요. 주말 예약은 매주 전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너무 이뻐. 잊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신기하네. 전시관 문 열리는 것부터 남다른 클래스. 어쩜 힙해. 이거 뭐야? 오. 상상하지 못한 곳이 입구로 변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360도 화면으로 이어지는 이머시브 공간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죠. 나 그냥 영상 보라고 해서 영상 보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들어왔더니만 또 다른 영상이 펼쳐지는데 그 철강 산업의 과거의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들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니까 와, 진짜 지금 처음부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철이 없던 나라에 철을 만든다. 철강업은 제철 보국이라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철강업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렸습니다. 뭔가 금방 뚝딱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쭉 보니까 야, 이거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철을 또 편안하게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한 마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제철소의 역사가 담긴 다양한 기증품이 전시된 공간. 대한민국 산업 역사의 큰 기록들입니다. 복장을 갖추시고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증자분들도 계시는데 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의 철강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셨다라는 걸 이 복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역사존에 전시된 종 모두 한 번씩 쳐보는데요. 양스타도 하고 싶다. 드디어 양스타의 차례입니다. 성공적인 완성을 알리는 활동이라고 하니까 제 인생의 성공을 바라면서 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 종을 치잖아요. 뭔가 시작을 알리는 느낌인데 이 종을 치니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느껴지는 느낌. 아, 오늘부터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벌써 이곳의 매력에 푹 빠진 양스타. 이번에는 제철소 현장에 들어온 듯 철을 만드는 과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로 견학 보면 진짜 되게 푸르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이나 이 작은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해가 엄청 잘 돼요. 공정원을 다 볼 수 있어. 와, 대박. 마치 제철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제철 공정존. 누구나 쉽게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근데 뭔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보통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에서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공간이 계속 변화하면서 이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 와, 너무 신기하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철 제품의 기술력까지 철의 무한한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순간. 힙한 곳은 다 다니고 있는 양성화 리포터도 입이 쩍 벌어지네요. 일반 영상 안에서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많은데 직접 물체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화면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화면 안에 뒤에 있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영상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철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영상들이 만드는 것 같아서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제품 전시존에서는 철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철의 기술력, 너 대체 어디까지 온 거니? 볼수록 놀랍다 놀라워. 나본데 촉감 자체가 철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철이야. 아니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간 건지 나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꼭 들러야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미술관인데요. 홍보관을 방문한 사람은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그냥 광양 제철소에 대한 부분 말할 줄 알았는데 멋진 그림도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네. 힙하게 우리나라 제철 산업도 공부할 수 있고 미술관에서 마음의 여유도 느낄 수 있는 이곳. 광양 필수 방문 코스죠. 저 사실 오늘 제가 이곳에 대해서 잘 정보가 없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리고 대한민국의 철강, 세계의 철강을 이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오게 되면 아이들이 진짜 우화가 100번 1000번 터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른들도 추억 여행과 함께 진짜 우와 턱 빠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힙한 곳 여러분도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스타 힙한 리뷰 대성공입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철강. 오늘 하루 힙하게 철강에 대해 배우고 나니 새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양스타의 힙한 리뷰 끝. 울산 신정동에 위치한 한 미술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그림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연애학원과 비슷해 보이는 사무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발달장애 가진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미술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그 아동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하게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 발달장애인 직원들도 취업을 하는 그런 연계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 최초 미술 분야에서 장애인 작가를 발굴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직원분들이 네. 학생들 교육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다들 그냥 각자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전부 다 자기 작품들 각자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에는 이제 작가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전시 기회가 있으면은 또 전시를 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주면서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성장형 작가들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개인전을 하는 김옥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정희 대표 옆에 긴장된 얼굴로 앉아있는 한 남자분 보이시나요?
네, 이분이 바로 생애 첫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김호균 작가입니다. 예쁘네. 대표님, 아, 네. 지금 어떤 회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다다름 대표 작가인 우리 호균 작가님이 곧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5년 전 미술을 배우고 싶다며 이곳을 찾았다는 호균 작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이정희 대표에게 발탁돼 3년 전부터는 정식 직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시 준비는 잘 돼 가세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전시 준비하면서 뭐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물론.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이 마감 때문에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감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전시의 준비 잘 된 것 같아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한 호균 작가님. 그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 이정희 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번 전시의 주제가 뭐예요? 이번 전시회는 저희가 울산에도 이런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가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동안에 차곡차곡 이제 호균 선생님이 모아온 작품들을 조금 선보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즐겁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준비했던 첫 전시회, 그 노력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울산 옥동에 있는 한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곳에서 김호균 작가의 첫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미리 작품 좀 만나볼까요? 그림 속 다양한 선과 동물들, 서양과 동양의 화풍을 골고루 섞어 놓은 듯한 자유로운 작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호균이고요. 오늘은 제 첫 전시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균 작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데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선으로 이어 그림으로 나타내며 세상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렇게 늘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던 그가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어디든 낙서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만 보이면. 자폐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애틋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손자의 첫 전시회를 그 누구보다 축하해주는 가족들인데요. 첫날부터 호균 작가의 전시회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람객들이 갤러리를 찾았네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전시회 제 첫 전시회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긴장한 호균 작가님. 오늘 첫 전시회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지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혹시 이번 전시회 작품 중에서 특별히 아끼거나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이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는 배경을 황금빛으로 칠했고, 또 여기 아프리카의 케냐 가면 석양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를 그려놓고, 이 코뿔소는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검은 코뿔소이며 세계 국제 워싱턴 보호조약협회에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또한 이 사바나의 전사는 아프리카에 상징하는 코끼리, 하마 등을 토대로 그들의 용맹함과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죠. 그래서 요즘 동물권이랑 멸종위기 동물, 기후위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고 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멸종위기 동물들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설명하고, 이번 전시회는 그림과 클레이 작품 등 4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정말 뜨겁죠. 전시회장인 김호균 작가를 알고 찾아온 관람객도 있지만 모르고 오신 관람객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작품 보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우선은 뭐 이 작품 자체가 뭐 나도 모르게 어떤 동심의 세계로 싹 이렇게 빨려들게 만든달까?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님이 일반인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일반인이 아니라고요? 발달 장애인? 오. 뭐 이걸 어떻게 기성의 일반인들보다 뒤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견줄 필요가 없을 만큼 이 자체로 어떤 개성 그리고 독특함들이 충분히 묻어나는 그런 그림 같고요. 네, 혹은 쌤만의 섬세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부분이 잘 드러나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전시회를 찾아준 관객들을 위해 김호균 작가가 직접 기획했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열심히 그리는 호균 작가. 완성된 그림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찰칵. 작가님, 네. 지금 어떤 이벤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 선물 이벤트입니다. 그림 선물 이벤트 어떤 그림을 선물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셨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칠판에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기계로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호균 작가에게도 관람객들에게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대표님. 네. 대표님은 호균 작가님 스승님이신가요? 아, 저요? 저는 제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으니까 스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큰 의미에서는 선생님이죠. 왜냐하면은 잘 성장시키는 어쨌든 총 책임은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뿌듯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런 개인전을 연다라는 게 사실 이걸 엄두를 내기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탁 차려놨는 거 보고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말 할 때 너무너무 뿌듯하죠. 그러려고 사실 제가 이 다다름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길, 다름이 편견이 되지 않길. 장애 때문에 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 아이들이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다양한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또 보는데 장애와 비장애는 없습니다. 모두가 경계 없이 구분 없이 예술에 대한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꽃피워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호균 작가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 첫 전시회 많이 보러 와주세요. 더위가 시작될 무렵 수확해 가장 맛이 좋다는 하지 감자. 아니 그런데 이 맛 좋은 감자를 굴리고 높이 쌓고 맛있게 먹기까지? 감자 하나로 먹고 마시고 놀고 춘천 여름축제로 당당하게 이름을 낸 감자 페스타 만나봅니다. 5일장으로 유명한 춘천 신부급 샘밭장터. 장날도 아닌데 푸른 잔디밭 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감자. 그 춘천 감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 특화 축제로 감자 축제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이제 2회차를 맞는데 벌써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서 작년보다는 2배 이상 방문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감자를 맛보는 축제가 아니라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감자를 갖고 놀아도 되는 건가요? 굴리고 쌓기 놀이까지? 저희 어렸을 때는 작은 감자로 공기놀이 정도 했었는데요. 온 세대가 같이 즐기는 그런 그 놀이 축제로 가고자 함이 있습니다. 특정 세대가 아닌 거기에 감자 축제가
굉장히 그 맞는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자를 주제로 한바탕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감자 대신 자루에 들어가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해 달리는 감자 자루 달리기. 온 가족이 참가해 추억의 운동회 기분을 내보는데요. 이어지는 경기는 감자 수레 레이스. 바퀴가 하나뿐이라 운전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 꼬마 친구가 아주 잘하네요. 슬라이딩을 하며 자루를 벗고 엄마의 수레 레이스까지. 호흡이 보통 잘 맞는 게 아닌데요. 혹시 연습이라도 하셨나?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저희 형이랑 엄마예요. 어제 참여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막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루 누워서 해보자 이러고 와가지고 지금 해본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오는 대형 감자. 자기보다 더 큰 감자공을 굴리며 레이스에 참여했는데요. 울퉁불퉁하다 보니 제 맘대로 굴러가는 감자공 쉽지 않죠. 오, 아빠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속도를 높이는 부자팀. 아이고 어머니, 장애물도 넘어뜨리고 그래도 신나시죠? 온 가족이 참여해 펼치는 감자 운동에 감자 하나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일단 기분이 째지고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행복해요. 감자를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거는 좀 예상 못했거든요. 제가 서울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울은 이런 축제가 많이 없어서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아주 다양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당당히 자리 잡은 감자. 누구보다 감자를 사랑하는 감자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지역 농업의 자부심이자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춘천 감자. 저희들은 춘천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감자 품종을 개발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강원도 전역에서 감자를 생산해서 이런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감자예요? 감자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나? 색깔도 종류도 다양하네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컬러 감자인데요. 흰 감자는 통일 감자, 수미를 대체하는 품종하고, 그다음에 또 장생 감자, 요거는 일반 수미나 기존에 먹던 감자고요. 개발한 것들은 요거는 퍼플킹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즈킹. 그래서 요 감자들은 튀겼을 경우에 색깔이 까맣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용이죠. 일반 감자를 주부들이 사서 튀기면 새까맣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라색 유지하는 거 뭐냐면 가공용 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칩, 예를 들어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회오리 감자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이런 기능성 컬러 감자들은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감자 간식의 대표 주자인 회오리 감자. 모양도 신기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인데요. 품종이 다른 특별한 감자라고 들어서 좀 맛이 더 달달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색다른 품종으로 맛을 낸 회오리 감자. 향이 되게 좋아요. 좀 더 쫀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춘천을 대표하는 감자 브랜드가 참여해 색다른 감자 맛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감자 모양빵, 감자 맥주, 감자 핫도그에 다양한 감자 상품들까지 감자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감자국이란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강원도 분이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소세지랑 같이 그렇지, 맛있어요? 제 핫도그 맛있어요? 아버님도 혹시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저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맛있던데요? 쫀득하고 우리 행사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감자를 활용한 좀 제작물들이, 가공품들이 조금 전통적인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창업가들이 감자를 활용해서 되게 참신한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고객분들도 되게 좀 신선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때 가난한 이들의 식탁을 채우던 구황작물 감자의 무한 변신. 감자 캔들, 젤라또, 굿즈, 핸드크림 등 독특한 감자 상품이 가득합니다. 감자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고, 그리고 감자 밥이나 옹심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감자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까지. 감자를 많이 담으시는데 혹시 감자 잘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맛있어 보이는 걸로 잘 익어 보이는 걸로 그냥 대충 고르고 있어요. 이 많은 감자를 뭐 하시려고요? 그 부모님 보내드리려고. 양쪽 부모님 다 보내드리려고. 네. 어떤 감자들을 좀 골라야 좀 맛있는 감자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 감자에 대해서 엄청 바삭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저도 어쨌든 요리를 하고 뭐 감자를 많이 활용한 차원에서 너무 큰 감자보다는 한 요 정도 사이즈, 150g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감자가 제일 상품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연구한 감자 품종을 실제로 여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대학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실제로 산업에 이용되고 있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산학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저 개발자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뿌리 채소 감자가 이제는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추억이 됐는데요. 춘천 감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자 페스타 화이팅! 감자 팬사 최고예요. 여기 천연 원료인 오칠 작업으로 다랑아리 작품 100점 이상을 완성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삼척 도계에서 피어나는 오칠공의 매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에 자리한 옛 소달중학교를 찾았습니다. 2018년 폐교해서 3년 전 작업실로 변신한 공간인데요. 그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죠. 다양한 다랑아리들이 그득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물은 왜 뿌리는 거죠? 우리 옛날 고대 삼국시대 때 찰피라고 하죠. 갑옷이 나가는데 쇠로 된 건데 그대로 나와요. 그 뭐냐면 바깥에 오칠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쇠가 들어가면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지지. 그럼 뭐냐면 바깥에 마감 도료를 한 거죠. 녹막이 재료로 오칠을 사용했던 기록. 온나무 관련된 옛 문헌을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삼척에 온나무를 키워서 그 진을 공납했던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산이 가파르고 물빠짐이 좋고 습도가 있어야 온나무가 잘 자란 거예요. 그 바람이 주는 안에 습도가 섞여 있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척에서 전시하고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오칠은 자연 상태로는 굳지 않아 오칠장이 필요합니다. 얘가 도막이 만들어질 때 온도하고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습도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얘가 산화돼서 도막을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오칠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오칠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알려진 바로 한 8,000년 정도 됐다라고 해요. 도자기 유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 사실은 그 오칠을 통해서 방수 목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했었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간장색이지 않습니까? 간장색에 오칠을 하고 이거를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당연히 그 재벌을 해서 백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포를 치고 오칠을 하고 가마에서 굽는 거죠. 그래서 고온으로 구워내면 이렇게 단단하게 구워집니다. 샌딩을 합니다. 사포를 치는 거죠. 사포를 치는 거는 다음 색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 칠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샌딩을 하는 겁니다. 샌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된, 밑작업이 완성된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이제 다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이 위에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나무에서 추출한 오칠 도료입니다. 그 간장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오칠 자체가 약간 적색빛 나는 짙은 적색, 그러니까 투명한 건데 맑은 거죠. 투명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아예 그냥 그 유리처럼 그 투명한 거고, 약간 그 맑은 색의 어떤 참기름 같은 종류의 것들이죠. 예. 근데 거기에 FE가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이 까맣게 돼요. 먹물 들이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색을 시켜서 이렇게 칠을 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전통의 오칠은 검정색하고, 이런 검정색하고, 아까 얘기한 간장색처럼 붉은색의 계통. 그런 참기름 같은 그런 색의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참기름처럼 그렇게 그 갈색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 간장색이 나는 것 원래 칠 그대로고, 얘 검게 나는 것들이 옛날 유물에 많이 있어요. 검은색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이게 검정색이 인간이 만든 것이 가장 검은색이에요. 자연에서 얻는 검정 중에 가장 검은색이 이 칠흑 같은 밤이라는 표현을 하죠. 다른 거 유화나 동양화, 먹이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짙은 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죠. 요즘은 오칠을 통해 자연의 장엄함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의 전공은 따로 있다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회화를 했지만 그림을 했는데, 그림을 하기 위해서 벽화 공부하다 보면, 동양벽 그림을 하다 보면 우리 고구려 벽화라든지 이런 벽화에 대한 어떤 가장 빠른 그런 거에 이해를 좀 갖기를 원하거든요, 예술가들은. 근데 그 고구려 벽화라는 게 중국의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북경으로 공부하러 갔죠. 벽화 공부하러 가면서 고구려 벽화도 보려고, 직접 보고 배우려고. 그래서 한날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가서 우연한 사람 소개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사신도 무덤이, 사신도에 자청용 우백고 하는 그 벽화가 있는 무덤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에다 오칠을 한 거예요. 오칠로 또 그림을 한 거, 색을 내고.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의 뭐 정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오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사실. 일단 오칠은,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할 때, 내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재료로 내 작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자연에서 준 이 선물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미제가 없어요. 아름다운 재료가 없다고요. 이 오칠이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왜 나한테 맞을까? 한국 사람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 끈적끈적함이 그 말도 없이 따뜻하기도 하고, 정도 있고, 이게 품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감성이. 한국인의 감성들, 그런 강인함들, 뭐 그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들어서 여기 몰입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 가려울 때 긁기도 하고, 안마하기도 하고,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물건을 짚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니까 뭘 하기가, 동작을 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서 가져오는 거죠. 나무들을 잘랐어요. 지나가다. 잡목들입니다. 여기 뽕나무라든지 뭐 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 박달나무도 있고, 그 가벼운 어떤 생활 속에서 있는 거지만 내가 직접 사용하고 내가 직접 만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서 오칠은 거기에 가장 맞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에다가 이런 식의 공예도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조형적인 안목을 키우기도 하고, 그 예술가들 교류도 하고,
또 주변의 아주머니나 할머니들하고도 재밌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재밌는 소재가 됐습니다. 예. 그는 2023년부터 전시회 도계전을 기획하고 개최하기까지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은 뭘까요? 여기를 그려야 되겠죠. 도계,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의 민속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스토리를 담아서 제 작업을 하는 게 마지막이겠죠. 그거 하러 여기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작업을 열심히 해서 삼척 도계, 삼척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 사람의 얘기들, 여기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 내 화면 속에, 내 그림 속에, 내 조형 속에 담아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랑아리가 담고 있는 서민들의 소박한 정서에 오칠을 더해 예술적인 완결성을 구현한 이종원 작가. 570의 최적지인 이곳 삼척 도계에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